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가이스트생 가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하게 이번 연도 상반기 증시 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언제 매도를 통해서 이제 비중을 줄이고 언제 매수를 통해 비중을 늘릴지 답이 좀 나오겠죠. 일단 그림 그리기 전에 최근 장을 이제 보시면 여기 확대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이제 여기 동향을 보면 기간은 지금 여기가 한 달 동안 1월 24일 이전부터 12월 24일 한 달 동안에 이제 매매했던 거래량들입니다. 기간은 엄청 던지고 있고 특히 연기금도 보시면 그리고 개미가 이제 그거를 다 받아내고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현재 관망 중에 있습니다. 이러니 이제 주가를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제자리로 왔죠. 현재 연기금은 주식이 많이 올라서 이제 리밸런싱 개념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당연히 재료가 필요하겠죠. 중요한 재료 네 가지를 봐봅시다. 재료가 아니고 도구. 첫 번째가 이제 금리, 두 번째가 미국 경기 부양책, 세 번째가 코로나, 그리고 네 번째가 바이든. 요 재료들, 요 도구들, 요 정도 도구만 있으면 중요한 건 다 있는 것 같네요. 먼저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면 다른 영상이나 이제 자료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까지 풀린 돈을 다시 잠그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미 대출을 한 사람들은 빨리 갚아야 하겠죠. 이자가 세지니까. 그쵸?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이슈가 있는데 이는 너무 많이 풀려서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풀린 돈을 다시 거두어 드리려고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도 많고 가게 하던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엄청 많이 닫은 상태고 앞으로도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뭘 사 먹고 뭘 사 입고 뭘 사서 쓸까요? 아마도 진짜 중요한 의식주 관련해서만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왕창 줄게 되고 또 망하는 사람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 고리에 빠져드는 겁니다.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는 경우죠. 근데 이제 돈을 푸는 게 어떤 걸 말하냐면 금리를 내림으로써 대출 허들을 낮추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들 받았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지원금 받았을 때 뭐라도 사고 싶었죠? 그리고 샀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어차피 뭐 나중에 정상화되면 국가에서는 세금으로 다 가져오라고 하겠지만요. 그리고 대출의 허들이 낮게 되면 원래 본인의 재산이 100만 원이 있으면 80만 원짜리 시계는 당연히 못 사겠죠. 하지만 이제 본인의 재산이 100만 원과 대출 1000만 원이 있으면 아마도 사실 겁니다.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살 겁니다. 여튼 대출이 쉬워지면 또 소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나 가게들이 대출금으로 조금 더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튼 경기부양책으로는 아마 지원금과 이제 대출 허들 낮추는 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점차 사라질 겁니다. 이때까지 인류가 바이러스한테 진 적도 없고 백신 투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백신은 엄청난 숫자를 이제 한 큐에 만들어내면 좋은데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여튼 코로나는 점차 천천히 사라질 겁니다. 네 번째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취임했죠. 얼마 전에. 자, 그럼 생각해봐야 할 게 기업이든 사회든 국가든 새로운 대장이 취임을 하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 대통령이 당선되고 1분기 때는 주식이 하락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엄청 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 돈이 다시 증시로 많이 유입될 겁니다. 자, 이제 각각의 도구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도구를 잘 이용해서 향후 상반기 증시 방향을 한번 그려봅시다. 도구들은 이제 정리를 하면 금리, 경기부양책, 코로나, 바이든 요렇게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환율도 있고 뭐 유가도 있고 등등 많은데 일단 중요한 것만 보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밑바탕부터 그래야죠. 밑바탕은 아무래도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설명드렸을 때 점차 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코로나가 점차 사라지면 기업들과 사회가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럼 증시는 점차 우상승으로 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코로나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증시 영향. 코로나가 사라지면 당연히 우상승 가겠죠. 요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도구는 바이든. 이 바이든. 아까 바이든 말씀드릴 때 미 대통령이 첫 취임 1분기는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로는 바이든이 하기 나름이고 시장이 바뀌기 나름일 겁니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제 바이든이 딱 취임을 한 시기가 이때라고 치면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구는 경기 부양책과 금리. 3 경부라고 그냥 칠게요. 경부, 그 다음에 금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지원금 아니면 대출 허들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출 허들을 낮추는 방법이 금리 동결 혹은 인하고 다시 말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방법이죠. 유동성을 확대하면 증시에는 무조건 좋을 겁니다. 풀린 돈이 어떻게든 증시에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그려보면 이제 요렇게 그리고 주식도 요렇게 될 겁니다. 상반기 때 경기 부양책이 쏟아질 거고 그 뒤로는 서서히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증시 영향에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영향을 똑같이 줄 거고 그쵸? 증시에 끼친 영향이 이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이제 동결하거나 인하하다가 다시 올릴 겁니다. 그럼 증시에 대한 영향은 동결하거나 인하인데 동결로 할게요. 동결하다가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증시의 영향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금리가 한 오픈하면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림 다 그렸습니다. 이제 합쳐볼까요? 이제 최종적으로 합쳐보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완만해졌다가 다시 요렇게 꺾여서 요렇게 갈 겁니다. 요렇게. 그쵸? 보이시죠? 증시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번 연도에는 상반기 때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렇게 막 평평하게 이렇게 이렇게 리니하게 이렇게 쭉 오르진 않겠죠 당연히. 중간중간에 뭐 백신 부작용 이슈도 있을 거고 야당의 반대도 있고 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등등 이슈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방향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잡 이슈들까지 이제 그려 넣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면 여기서 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빨간색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없어 보이게 생겼는데 나중에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때는 조정이 나오면 계속해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환율, 유가 이런 거 다 빠지긴 했는데 굵직한 거 보면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여튼 한번 이거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꼭대기가 중요한데 이 꼭대기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이제 확진자가 확 감소한 후에 마지막 경기 부양책을 펼칠 때가 꼭대기고 그 뒤로는 이제 점점 이 뒤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이제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